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개막전에서 브렌트포드에게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보였던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재밌는 건 그 두 가지가 모두 전방 압박이란 컨셉에서 나왔던 것인데, 특히 센터백의 역량이 결정적인 차이로 나타났어요. 오늘은 득점 장면과 실점 장면을 통해 그걸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브렌트포드의 골키퍼로부터 롱볼이 날아오는 상황이에요. 토트넘이 라인을 쭉 올려서 전방부터 압박을 했기 때문에 딱히 주변에 볼을 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보낸 건데요. 여기에서 로메로가 그 롱볼이 떨어지는 위치까지 잽싸게 튀어나오면서 이걸 먼저 머리에 갖다 대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히샬리송한테 연결이 되면서 그대로 공격권을 되찾을 수가 있었죠. 이어서 히샬리송이 그 볼을 왼쪽으로 넘기면서 손흥민한테까지 볼이 연결됐는데요. 즉각적으로 상대 풀백이 압박을 들어왔지만 일단 볼을 지켜내는 데에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가장 측면의 수비를 담당하는 풀백이 손흥민한테 붙들리게 되니까 바로 메디슨이 측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손흥민한테 쏠리면 쏠릴수록 메디슨한테는 활용될 공간이 넓어지게 되겠죠. 덕분에 측면 높은 지역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상대 입장에서 메디슨을 마냥 냅둘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오른쪽 센터백을 맡는 선수가 끌려나가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이러면서 필연적으로 중앙 수비는 약간 헐거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의 스킵이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히샬리송과 함께 헤더를 노린 거예요. 다만 보시다시피 브렌트포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들이 싹 다 내려가면서 여기 숫자를 맞춰줬는데요. 이러니까 이번엔 중앙 앞쪽 공간이 비워지게 됐죠. 그래서 약간 중앙으로 이동한 손흥민이나 애초부터 중앙에 있던 에메르송 같은 선수한테 연결이 됐다면 괜찮은 슈팅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선 측면에 볼을 잡은 메디슨이 파울을 당하면서 프리킥을 내주는 식으로 전개가 이어지게 됐는데, 그 프리킥 상황에서 로메로가 멋들어진 헤더를 선보이면서 선제골을 터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토트넘은 이 시점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경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자 원동력은 바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장면, 상대의 롱볼을 로메로가 끊어버린 이 장면에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해 골키퍼한테 롱패스를 강요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중요했지만, 로메로가 그 롱볼이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상대 공격수와의 경합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면서 이 볼을 우리의 공격수인 히샬리송한테 바로 보내주기까지 했다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저번 시즌에 나폴리 경기를 분석하면서 이런 내용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죠. 김민재가 뛰어난 선수로 평가받는 것은 상대의 공격을 미리 끊어내는 능력 자체도 훌륭하지만 그 끊어낸 볼을 정확하게 동료 선수들한테 투입함으로써 상대에게 있었던 공격권을 빼앗음과 동시에 빠르게 우리의 공격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 이번 선제골에서 나왔던 로메로의 플레이가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히샬리송한테 정확하게 배달했고 덕분에 토트넘은 높은 지역에서부터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득점까지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메로가 이 득점 이후에 경기를 나가게 됐는데요. 머리 쪽 부상이 의심됐기에 취한 조치라 이해는 가지만 그 시점이 겨우 전반 15분밖에 안 됐다는 점은 토트넘에게 매우 불운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유사한 그림에서 이번엔 득점이 아니라 실점을 당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직전 장면인데요. 득점 때와 같이 강력한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는 중이죠. 덕분에 센터백으로부터 롱 패스를 강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골키퍼냐 센터백이냐 차이일 뿐이지 여기까지는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원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위치는 이제 로메로를 대신해서 들어온 산체스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전술 컨셉에 맞게 산체스도 튀어나오는 중이죠. 이번에는 볼이 짧게 땅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상대 공격수인 위사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공중볼로 경합을 해야 됐던 로메로보다 상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에메르송이나 비수마한테 그냥 발로 넘겨주기만 하면 됐는데요. 여기에서 산체스가 볼 컨트롤을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이게 바로 패스를 보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건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볼이 터치 직후에 아주 어중간한 위치로 튀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위사가 이걸 보더니 이거 뺏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서 바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사가 그 애매하게 튄 볼에 다리를 갖다 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산체스가 다급한 나머지 아예 다리를 걸어버리면서 이걸 끊어버렸는데, 이게 아까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아까는 소유권을 되찾고 즉시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면서 공격을 빠르게 이어간다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교체 투입된 산체스가 이른 시간부터 경고를 한 장 안게 됐다는 부담감과 브렌트포드가 방금까지 압박을 당하던 최후방을 벗어나서 이제 꽤 높은 위치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됐다는 이 두 가지의 불이익을 안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한 프리킥이 다시 한번 롱패스로 투입이 됐을 때 토트넘이 처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번 롱패스는 처리하는 위치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아예 토트넘의 후방을 직접적으로 노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헨리가 에메르송을 속도로 이겨내면서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는 것에까지 성공했고 이걸 아까 산체스와 병합을 벌이면서 프리킥을 얻어낸 장본인인 위사가 넣게 됐죠. 의도적으로 침투 속도를 줄이면서 수비 라인과 중미들 사이에 넓은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슈팅을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똑한 움직임을 취한 것도 물론 훌륭했지만 이 득점 장면에서 위사의 최대 수훈은 산체스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볼을 압박을 해서 프리킥을 얻어냈다는 점이라고 봐요. 이게 없었다면 애초에 그런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산체스가 이것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오히려 토트넘이 공격 기회를 잡았을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토트넘이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한 수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메로를 제외하더라도 김민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 수비수가 추가적으로 영입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